안녕하세요. 안과의사 이창욱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동물의 눈 4편 물속 생물 편입니다. 물속에는 당연히 물고기가 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하실 텐데, 오늘도 책을 한 권 소개할게요. 바로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꾸준히 책을 소개할 계획인데, 대부분 과학 서적이라서 문과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학책은 핵심 내용만 잘 알면 꼭 직접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직접 읽어야지만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사전 지식도 필요 없어요. 초반, 중반 내용은 평범한데 후반부에 반전이 있고 굉장히 재미있어집니다. 감동적인 내용도 있고 여운도 남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들도 있는데 그 영상도 가급적 안 보시면 좋아요. 별로 두껍지 않거든요. 가볍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왜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개, 문, 강, 몽, 과, 속, 종이라는 생물 분류를 배웠죠. 이 생물 분류는 1700년대 린네가 정립한 방법입니다. 린네는 생물의 신체적인 특징, 즉 생김새를 기준으로 생물들을 분류했어요. 물고기들은 물속에 살고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헤엄을 치니까 물고기라고 한 거죠.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고 분기학이라는 세부 분야가 탄생합니다. 이 분기학은 진화적으로 어떤 조상으로부터 갈라졌는지 일종의 가계도를 그리는 방법인데요. 이 관점으로 보면 상어와 참치는 같은 범주에 묶을 수가 없어요. 둘 다 물속에 살고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지만 진화상으로 매우 오래전에 갈라졌거든요. 반대로 실러캔스 혹은 페어, 겉보기에는 물고기 같지만 사실은 이 물고기들은 숨을 쉴 수 있는 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보다 우리와 훨씬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분자생물학이 도입이 되면서 DNA 시퀀싱이 가능해졌잖아요. 이때부터는 더 재밌는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여러분, 새는 바로 공룡입니다. 우리가 치킨을 먹으면 공룡의 후손들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물속 생물들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물속 생물들은 눈이 얼굴 옆에 달려있죠? 그리고 약간은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눈 안에 있는 수정체 굴절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를 통해서 아주 넓은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체 굴절률이 큰 이유는 각막이 큰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각막 앞쪽에는 공기가 있고 각막 뒤쪽에는 물이 있는데, 물고기는 각막 앞뒤로 다 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막으로는 의미 있는 굴절력을 얻을 수가 없어서 수정체의 굴절률이 높아지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만든 렌즈가 어안 렌즈이고요. 어안 렌즈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360도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되죠. 다시 시력으로 돌아와서 물속에서 사는 친구들 중에 시력이 가장 좋은 생물은 락베스입니다. 베스는 낚시 유튜브 채널에 자주 나오는 녀석이죠. 베스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뭐든지 잡아먹을 정도로 포식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락베스의 시력은 놀랍게도 40cpd입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육상동물, 기린, 말보다 시력이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은 대서양 도세치입니다. 뾰족한 부리가 있는 녀석인데 시력이 32cpd입니다. 물속에 사는 포유류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고래, 킬러 웨일의 시력은 11cpd입니다. 지능이 굉장히 높은 바닷속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킬러 웨일이라는 이름 때문에 흉폭한 이미지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굉장히 친근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프리 윌리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었는데 그 영화 속 윌리가 킬러 웨일이죠. 킬러 웨일의 얼굴을 보시면 하얀 얼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눈은 그보다 더 앞쪽에 있습니다. 덩치에 비해서는 눈이 굉장히 작고 얼핏 봐서는 주위 까만 피부랑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돌고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퍼시픽 화이트 사이디드 돌핀. 네, 시력은 5cpd입니다. 마찬가지로 덩치에 비해서는 시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고래는 시각보다는 초음파로 세상을 탐지하는 동물입니다. 육지에는 박쥐가 있었죠. 바닷속에는 돌고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어입니다. 상어도 몸집이 크고 지능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력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큰 눈 황도상어의 시력이 11cpd로 제일 높고요. 제일 시력이 나쁜 흑점 얼룩상어는 2cpd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 시력이 가장 낮다고 알려진 송사리, 눈도 작죠. 당연히 시력도 좋지 않아서 0.56cpd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균 시력은 물속 동물들이 대체로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물속은 지상에 비해서 빛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입니다.
대신 중력의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눈의 크기는 바닷속 생물들이 더 큰 편입니다. 특히 깊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일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눈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눈이 큰 타조의 눈의 지름이 5cm인데 바닷속에서 눈이 가장 큰 대왕 오징어의 눈은 지름이 25cm까지 된다고 합니다. 지름이 사람 눈의 10배 이상이고요. 부피로 쳐도 농구공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대왕 오징어의 눈이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는 천적인 향유고래가 작은 해파리, 갑각류들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생물 발광, 섬광을 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오는 향유고래의 섬광을 보고 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유고래 몸에는 대왕 오징어의 빨판 흉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왕 오징어가 잡아먹히기 전에 발버둥 친 최후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왕 오징어 다음으로 눈이 큰 물속 동물은 대왕 고래입니다. 블루웨일이고요. 지름이 15cm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황새치, 혹등고래, 아까 말씀드린 향유고래 등이 지름으로 치면 10cm 정도 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눈이 큰 물속 생물들은 시력도 그만큼 좋을까요? 아쉽게도 대왕 오징어의 시력에 대한 자료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오징어나 문어 같은 두 종류들은 시력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참고로 두, 머리와 족, 다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두 종류입니다. 머리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몸통이고요. 몸통, 머리, 다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두 종류 중에 시력이 제일 좋은 참 문어는 46cpd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어의 눈을 보시면 동공이 염소처럼 옆으로 길쭉하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진화적으로도 문어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더 뛰어난 점도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진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의 눈 시리즈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동물의 시력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더불어 우리 인간이 동물 중에서는 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꼭 인간이 뛰어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모든 생명체들은 늘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다른 감각이나 운동기관에 쓸 여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동물의 니즈에 딱 맞는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불가사리는 5개의 팔 끝에 모두 눈이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시적인 눈은 정확한 형태나 색깔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불가사리한테 그런 미세한 눈이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사리는 산호초로 천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큰 물체만 보고 움직이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눈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